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넘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긍정론에서 신중론으로 바뀐 상태라 그렇게 큰 영향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을 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지지선까지 왔어요. 지지선. 근데 이 지지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락한다면 거래량이 쏠리면서 트랩 스윙이 발생하겠죠. 트랩 스윙. 그걸 좀 기다려야 돼요. 트랩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돌려주느냐.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는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 이건 종목들을 안 봐도 됩니다. 분명히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수급에서 보이는 거죠. 굳이 안 들여다봐도 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어떤가요? 자, 코스닥도 지금 똑같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피보다 낫죠. 이러면 에코프로 그 종목들이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코스닥 전고점 돌파, 그리고 에코프로 전고점 돌파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에코프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요때죠. 예,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보였고, 근데 에코프로가 떨어지더라도 이대로 쭉 망하는 그 추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 분명히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 다음에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예, 그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했을 때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좀 비관적이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저는 좀 비중을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에코프로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계속 고민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에코프로는 확실하게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라 좀 약간 계속 애매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고 분석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미증시는 현재 하락 이후에 조정을 보인 이후에 좀 반등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제랑 또 똑같죠. 예,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 증시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승 탄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증시가 왜 조정을 보이고 있냐라고 하면 뉴스를 보면 되겠죠. 어찌되었건 뉴스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US 스탁 우블링이라고 하죠. 우려가 있습니다. 파월 텔스라고 하잖아요. 파월이 무언가 얘기했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건데, 어떤 얘기냐? 뭐 똑같죠. 예. 인플레이션 파이트. 자, 인플레이션 파이트.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된다.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건 지속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사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 갈 길이 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까지 시장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어떻죠? 하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미증시는 어떻죠?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조건 묻지마 하락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진해질 때예요. 블랙 스완이 있을 때입니다. 화이트 스완은 겁나지 않아요. 블랙 스완과 화이트 스완 개념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랙 스완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화이트 스완은 쟤는 알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이랑 막 무역 전쟁을 했어요. 막 관세 때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와 이게 뭐야? 무슨 사태야? 라고 하락을 하는데, 나중 되면 2차, 3차, 4차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는 애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블랙 스완이 아니라 화이트 스완이 된 거예요. 화이트 스완이 된 거다. 금리를 인상하겠으나, 이제 인플레이션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파월 의장의 저런 강경한 긴축 정책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를 이제 다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인상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정 시대는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에 가장 좋은 예가 있죠.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코로나 때 늘 견지했던 의견이 뭐였죠? 1차 코로나 그 파동 때 증시가 조금 크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2차, 3차, 4차, 5차 확산이 발생했을 때 5차, 6차 뭐 하레베를 넘는 그냥 확산이 와봐라. 증시가 하락하나 라고 했었잖아요. 그 결과로 증시는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죠. 그런 겁니다. 화이트 스완이 되면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많이 보인다. 근데 그 반등폭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뇌관이 있다라는 게 무려 1000조 규모의 부실 조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00조 규모는 어디서 오느냐? 자영업자의 대출인 겁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금리로 줬어요. 근데 이 저금리 지원이 끝나버리면 부실이 커진다. 이 대출했던 자금들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면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오버랩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부실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하락인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저금리가 끝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왜 대부분이 이 상위 종목이 안 좋았던 게 보이죠. 현대차, 기아가 좀 올랐네요.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갈 곳 없는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아세요? 테마주에 몰립니다. 어떤 테마주에 몰렸냐라고 하면 오늘은 교육 관련주였습니다. 당정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그래서 유비온, 애니능률 등 일부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 관련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웅진 싱크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육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약간 AI 관련해서 교육과 접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0조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20조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예전에 10조만 넘으면 그 신용융자가 10조야? 증시는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20조가 뉴노멀인 사회가 왔죠. 제가 그때 20조 뉴노멀을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비웃었던 분들이 많아요. 헤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낙관론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조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때 너희 뉴노멀 이론을 비웃었던 거 미안하다라고. 예, 어찌되었건 이 증시 자금이라는 건 돈이 복사되고 있는 상황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통화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잖아요. 예, 통화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많아졌는데 신용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풀리 커플링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증시 자체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론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단기 트레이딩도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 올라가는 테마주에 탑승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의견을 다시 드리면서 내일 시장 끝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